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주역교실 일요연경반 시간입니다. 이 연경반은 다속 이용모 선생님의 YMCA 금요연경반과 현재 김홍호 교수님의 유아여대 일요연경반에 이은 3대째 이어지는 연경반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제37강으로 제목은 군자의 성교육 그리고 혼례의식과 결혼의 의미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성교육, 혼례,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야말로 아주 척박하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53번째 괴인 풍산점과 54번째 괴인 뇌택귀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풍산점과 뇌택귀매, 즉 귀매개가 모두 다 혼례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풍산점은 성숙한 여인이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이야기요. 뇌택귀매는 젊은 여인이 늙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즉 철든 여자가 시집가서 그 시집의 주인 노릇을 잘하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귀매는 풍산점과 반대로 철없는 여인이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처럼 지금 오늘 거의 풍산점, 뇌택귀매 둘 다 결혼 이야기인데. 결혼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수신에 관한 게, 제가에 관한 게, 이렇게 치국에 관한 게, 평천하에 관한 게 넷으로 다룬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늘은 지금 가정에 관한 제가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서 그 특히 결혼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성이 무엇인가, 성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성교육, 혼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풍산점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점, 여기 길 이정. 점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니 행복하다.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풍산점에서 풍엔 바람이라기보다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 이제 산에 나무가 이러는데, 나무가 보면은 언제 자라는 줄 모르게 보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자라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면 많이 자라고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게 보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때가 되면 차츰 자라서 우리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아이들도 이렇게 무럭무럭 늘 자라서 나중에 다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혼도 어떤 차츰 어떤 예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던 게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의 그 가장 큰 에너지가 이게 식욕과 성욕인데, 식욕과 성욕이죠. 그 성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점점 이렇게 조금씩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점점 관리해야 된다. 그런 제도로서 결혼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여자가 시집 간다, 남자가 장가 간다 할 때, 시집 간다 할 때 왜 그걸 귀라고 돌아갈 귀자로 썼는데, 귀자로 간다. 왜 귀라고 쓰는가 그러면 이 여자가 가는 시집은 그 나무 집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집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다. 자기 집으로 간다, 제 집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 귀자를 자기 고향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귀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귀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군요. 다음 구절입니다. 단왈 점지진야 여기 길야. 쉽게 설명하면 단왈 차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여자가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가야 행복하다. 서두르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이런 특히 결혼 문제라든지 사람이 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집이 자기 집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행복하다.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은 길하다,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순서를 따라서 그게 또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그게 제대로 예를 따라서 그래서 그 6가지 절차를 쭉 둬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옛날에 그 돌아가는 길을 차근차근 밥도로 육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 여러 절차가 복잡했죠. 요즘은 네네.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 의미가 이런 어떤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결혼에 결혼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결혼을 위해서도 자꾸 내가 결혼을 왜 하는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 덕을 쌓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덕을 쌓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결혼의 조건도 성숙한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결혼의 엑스포의 첫 조건은 인격적인 만남이라야 행복하다. 네,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남녀가 모두 덕을 쌓아야 되고 네. 자기를 수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그런 혼인 준비를 잘 하면서 점자 성숙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해야 그래야 순조로운 결혼이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차츰 점진적으로 결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그 점괘라 이렇게 풍산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 이어집니다. 진득위 왕유공야 쉽게 설명하면 나아가 자리를 잡고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집가는 것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일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집 간다는 게 자기 집에 가서 집 주인이 되는 거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되는 시집 가서 득이 자기 자리를 얻는다. 그러면 왕이 된다 이거죠.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시집을 가면 그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집을 일으키는 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 여자가 실력과 인격을 가지고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부터 그 여자는 그 덕으로 3가지가 덕과 위와 사라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수련하고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학식도 높이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을 덕이다 그러고 위다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그야말로 왕의 자리를 얻어야 되는 거죠. 책임자의 자리를 집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 주인 자리를 얻어야 되고 그걸 위라 하고 그다음에 사라 하는 것은 그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집을 어떤 집안으로 일으킬 것인지 그 집을 일으킬 그 사업을 잘 와서 집안을 잘 일으키는 그런 공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덕이라고 해가지고 덕과 위와 사 3가지 일을 가지고 공을 세우는 것이 여인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집가는 게 아주 간단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격을 수양하고 실력을 실력을 키우는 덕과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굳건히 위치는 위상을 확립하는 위와 그리고 또 집을 일으켜고 집을 번성시키는 사를 가지고 결국은 공에 이루어야 된다. 이 덕위사공, 야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음 구절입니다. 진이정 가이정방향 가이정방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아감으로 바르게 되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집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면 나라도 바로 잡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말 진짜 나라가 이상국가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그런 모성성이고 여성성이다. 그렇죠. 백성을 살려주는 그 살림은 누구보다도 여성이 잘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성이 잘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가 되면 자기라는 것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야말로 욕심 없이 자기를 무화가 돼서 자기를 바치는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온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국 국가가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최근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네. 바로 어머니 같은 대통령을 예. 무사히 마친 그 세계의 예. 정치 지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어집니다. 기위 강득중야. 쉽게 설명하면 그 자리는 강한 것이 중을 얻는 것이다입니다. 예, 그 시집을 가서 자기 지위, 그 주인 자리를 얻어야 주인자를 된다. 얻어야 그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리라는 것이 아주 힘을 쓰는데 중요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지렛대가 있으면 소용이 없고 지렛대가 힘을 쓰려면 받침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받침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리라는 거죠. 예. 그 받침점을 얻어야 되듯이 시집에 있어서 자기의 그 자리,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게 집안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득중. 그래서 그 자리를 자리에 자리를 중심을 잡아야 그래야 정말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 네.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 보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지혜도 나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지위를 모든 가족이 그런 시집온 부인에게 그 집안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다 자리를 지키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집안에서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지손 동불궁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리에 머물러 공손하니 움직임에 담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딱 자리를 잡았으면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고 모든 사람은 지위를 잡아서 이제 모든 백성을 아니 집안이라면 모든 식구들을 다 섬기는 자리다 그러면 그 덕은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네.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협조할 수 있게 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풍산점이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고 풍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산처럼 딱 자기 자리를 잡고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 헤아려주면 그 주위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다 바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지손 다 지손.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일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식구들이 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모두가 다 집안이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풍산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느덧 읽겠습니다. 상활 산상유목 점 군자이 거현덕 선속. 쉽게 설명하면 상활 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 점이다. 군자는 이를 보아 어진 덕에 거하여 좋은 풍속을 길러간다. 이렇습니다. 산에 나무가 점점 자라듯이 또 인격이 점점 자라듯이 이렇게 산에 나무가 일단 크려면 산에 있어야 된다. 산이 나무가 있어야 될 장소다. 그런데 산 위에 있으면 무조건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이 선생님을 만나면 저절로 또 인격이 그만큼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할 일이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20대, 10대, 20대 그 성욕이 왕성한데 그때 이게 자꾸 남녀를 쫓아다니면서 짝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의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을 쫓아가지고 천성을 가지고 스승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욕을 다스리는 그 길이 다름이 아니라 산 같은 어진 선생님 그 현덕을 모시고 사는 것, 그 현덕, 그 선생님을 만나면 그 10대의 그 질풍노도 같은 그런 그렇죠. 이 어쩔 줄 모르는 그 욕망을
선생님을 만나면 차츰 이렇게 차츰 가라앉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속된 것을 자꾸 잘 다스릴 수 있어서 점점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큰 나무가 돼서 그런 또 군자가 되면 그런 큰 나무가 돼서 이제 이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정화시켜서 점차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또 군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군자의 길을 가는 것, 청소년들이 거현덕 선속 그게 결국은 10대 20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침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군자의 성교육을 의미하는 풍산점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혼례 의식과 결혼의 의미를 알려주는 뇌택귀매를 설명하겠습니다. 뇌택귀매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귀매, 정흉, 무유리. 쉽게 설명하면 귀매는 음란에 빠지는 것이다. 가면 죽는다.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면 죽는다. 흉이란 글자를 보면 구덩이 속에 사람이 빠져서 죽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빠졌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게 인간에게 있어서 정욕에 빠지면 그만 그 생명이 죽고 만다. 그러니까 그저 조금 병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귀매를 이렇게 귀매에는 그런 결혼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결혼에는 그 자칫하면 음란에 빠질 수 있다. 음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음란에 빠지면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 이룰 것이 없다. 그런 경고의 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뇌택귀매는 음란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집니다. 단활, 귀매, 천지지대의 야, 천지불교이, 만물불흥, 귀매, 인지종시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활, 귀매는 천지의 큰 뜻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지 않으면 만물이 나올 수 없다. 귀매는 인생의 끝이요 시작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1차적으로는 결혼의 의미니까.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뜻이고 신성한 것이죠. 근데 결혼을 위해서 남녀가 이제 만나야 그래야 자녀도 낳고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그래서 후대가 이어져야 그 사회가 또 지속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졸업생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걸 그런 종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자연인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열이동 소귀매야. 설명하면 기뻐서 움직인다. 음란에 빠지는 것이다. 이어집니다. 정흉 위부당야. 음란에 빠지면 죽는다.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어집니다. 무유리 유승강야. 이로울 바가 없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올라탔기 때문이다. 설명해 주시죠. 예. 이렇게 남녀의 만남은 이게 결혼에 그런 위험성이 따른다. 우리가 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가 꿀 때문에 찾아갔듯이 그렇습니다. 남녀의 끌림도 그런 어떤 그 말한 만남 속에 그 꿀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꾸 만나고 찾아다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에 빠지게 되면 중독이 돼 버리면 그것을 여기서는 또 귀매다. 그래서 이때 귀매라 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남녀가 정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귀매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종족 보존을 위한 그 신성한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이 그만 자연을 잃어버리고 정욕이라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칫 정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면 멸망하고 만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족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서 인간의 그
절제할 줄 모르는 성욕을 잘 관리하고자 했다는 게 유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뇌택김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상활, 택상유래 귀매, 군자의 영종집회. 쉽게 설명하면 상활, 호수 위의 번개가 번쩍 내리침의 귀매다. 군자는 그것을 보아 마침을 오래 하려는 것이 패단임을 깨닫는다. 설명해 주시죠. 예, 호수에 번개가 번쩍한다. 이게 남녀가 만나서 그 순간에 쾌락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호수가 번쩍하듯이 아주 일순간일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의 그 기운이 그 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주치는 순간에 에너지가 빠져버리고 생명 기운이 빠지고 마는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도 이렇게 한번 만나는 순간에 그 생명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인간의 그 큰 문제는 그 성욕을 정말 생식을 위해서만 만났으면 뭐 문제가 아닌데 예. 자꾸 그런 그 쾌락에 탐닉해가지고 그 꿀맛에 도취해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가지고 음란이 되고 한번 중독이 되면 그거는 자기 힘으로 본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남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했던 게 이제 혼례 제도도 만들고 또 집안의 구조를 가지고 부부 유불도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든지 인간의 그 성적인 욕망을 잘 조절해서 그걸 점점 차츰차츰 발산시키고 그걸 좀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도하려고. 그래서 군자는 이런 귀매의 뜻을 알고 영종집회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폐단을 아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37강에서 풍산점과 뇌택김해를 통해서 군자의 성교육 그리고 혼례의식과 결혼의 의미를 돌이켜봤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풍산점과 뇌택김해에 대한 의미를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풍산점 53번째 개인 풍산점은 결혼이란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즉 여귀란 시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의 자기 집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아주 숭고한 것이다. 따라서 인격 수양이 같이 진행이 돼야만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나씩의 한자로면 덕, 위, 사로. 그래서 인격 수양에서 덕을 쌓고 여자가 그 시집을 가서 주인의 위치를 사로잡고 그리고 사, 그 주인으로서 집안을 바로 세우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공을 세워야 된다. 즉 그래서 결혼이란 독리불공이다. 일을 통해서 움직임으로써 그 가문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불공하도록 하는 게 결혼이다라는 게 우리 풍산점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택김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동물의 수성, 즉 욕심과 치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음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멸망, 패망, 자신은 물론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에서 혼례의식을 만들고 부부 유예를 만든 것처럼 이 음욕을 다스리는 그런 절제 기능을 갖는 게 뇌택김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수련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자세라고 그럴까요? 또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시대에 그 동물의 그 수성에 빠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된 음란에 빠져가지고 된 뭐 지도자들, 정치인들, 뭐 기업 많잖아요. 뭐. 비아그라가 자꾸 늘리려고 비아그라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결국은 신은 우리 인간에게 욕심, 정욕과 탐욕 그리고 치정의 이 수성을 동물의 본능을 준 반면에 또 양심과 또 이런 어떤 단련, 품격을 수련하는 신의 영성을 줬기 때문에 그 수성과 영성 사이를 오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풍산점과 뇌택김해를 통해 결혼의 의미, 혼례의 의미, 즉
음욕을 다스리고 자기를 덕위사공으로 이루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제37강에서 군자의 성교육 그리고 홀려식과 결혼의 의미를 잘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제38강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